자, 나무도 돌도 밭이 없은 이거 우리 배웠었습니다. 무슨 시조일까? 앞에 봐봐. 동물. 사설시조.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자, 성격은 절망적이고 점층적이다. 점층적.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해학적. 사설시조니까.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걸 뭘 통해서 극복할까? 웃음을 통해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 웃음을 드러내는 표현 같은 건 없지만 그 리듬감이 해학적이에요. 자, 제재 인과 이별이고 주제는 인과 이별로 인한 땡땡적 어떤 슬픔일까? 땡땡적 슬픔이거든요. 그냥 슬픔이 아니고 절망적 슬픔. 절망적 슬픔. 자, 특징 과장 점층 사용됩니다. 일단 확인할 거고.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 화자의 심정을 다른 대상과 이거 뭐 하는 거지? 그 까투리 마음과 도사공의 마음과 감정이입. 비유 아니야. 감정이입 아니고. 그 이 나무도 돌도 바위도 없는 그 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는 그 까투리의 마음과 그리고 그 배 막 했는데 막 해적 만난 그 도사공의 마음이랑 내 마음이랑 뭐해?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생생하게 드러낸다. 자, 이 작품은 화자의 절망적 슬픔을 다른 대상과 뭐 한다고? 비교하여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고, 인과 헤어짐으로 인한 자신의 상황을 매에게 쫓긴 까투리와, 까투리는 꿩이에요, 꿩. 바다 한가운데에서 해적을 만난 뱃사공, 도사공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치? 자, 특히 화자의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전개할까? 점층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화자의 심정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나무도 돌도 밭이 없음. 밭이가 뭔데? 바위도 없음. 왜? 밑줄. 나무도 돌도 밭이 없음. 왜? 왜는 뭔데? 산이잖아. 그래서 나무도 없고 돌도 없고 바위도 없는 그 매에 일단 볼게요. 매게 조친 가토리안과 매게는 매에게. 매가 뭔지 알지? 독수리 같은 거. 그 매에게 조치는 뭘까요? 쫓긴. 매에게 쫓기고 있는 가토리안과 가토리안 네모, 가토리안. 안은 뭘까? 까투리의 내면, 마음. 그래서 까투리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도 참 슬플 텐데 나무도 돌도 바위도 없는 매래. 그러면 뭐 할 곳이 없는 거야? 숨을 곳이 전혀 없죠.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이 가토리안이라고 하는 건 절망적이고 절박할 거고 목숨이 위협받는 무슨 상황일까? 사자성어로 일촉즉발. 일촉즉발도 맞긴 하지만 일촉즉발은 뭔가 그 긴장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명제경각. 명제경각. 내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까투리의 마음과 또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그런 엄청나게 큰 배죠. 이제 그 막 엄청 곡식이 많이 쌓여 있는 그 배에 괄호를 여세요.
자, 노도 잃어버리고 탓도 잃어버리고 용총도 끊고 용총이 뭐냐면 그 키야 키. 그 배 요 키 있죠? 요걸 이제 키라고 하거든. 그걸 연결하는 그 뭐 운전대가 빠져버린 거지. 그건 또 끊기고. 돛대도 걷고 돛대도 꺾였고 돛대는 뭔지 알죠? 이 돛대. 요게 끊겨버렸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 저뭇 이 검어 어둑은 검고 어둑하고 이 저물었다 이 말입니다. 천지정막 가치노을 떴는데 가치노을은 큰 파도 큰 파도까지 떠 있는데 수적만 난 도사공에 안가 수적은 뭔데? 해적이에요 해적.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에 안 만난에서 이렇게 놔둡시다. 자, 이 상황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지. 그래서 요 상황인 거고. 요 상황. 자, 근데 여기서는 표현 방법이 일단 졸라 기니까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쓰였는데 뭐 쓰였을까? 일단 대꾸법 쓰였고요. 모도 1코, 모도 1코, 모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그 대꾸되는 게 졸라 많이 나열되잖아. 비슷하게. 열거 쓰였고 열거. 또 아니 그냥 뭐 배에서 파도를 만난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과장. 이렇게. 그리고 구조상으로 봤을 때 요게 초장이고 여기까지 쭉 중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중장으로 묶은 다음에 요렇게 이제 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잖아. 맞지?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초장과 중장이 점점 심해지는 어떤 전개일까? 점층적 전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점층. 초장에서 중장으로 가면서 상황이 점점 심화된다. 그치? 그래서 대꾸법, 열거법, 과장법 쓰인 거고 중장에서. 도사공의 안도 네모 쳐봅시다. 도사공의 안과 도사공의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 그러면 이걸 읽는 독자 입장에선 초장에서는 이렇는데 뭐 한 10만큼 힘들었는데 중장에서는 한 100만큼 힘들었어. 그러면 종장에서는 1000만큼 힘든 걸 기대하겠죠? 그치?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일반적으로 기대하니까. 그래서 우린 종장의 상황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종장의 상황이 뭐냐? 엊그제 님 여인 내 안 좀 밑줄. 엊그제 님 여인 내 안. 내 안은 이렇게 되고. 여희는 게 뭐죠? 여희다. 여희다는 이별하다였지. 그래서 엊그제 임과 이별한. 그치? 근데 이게 단순한 이별이 아니고 이런 애들이랑 비교될 정도로 엄청나게 절망적 슬픔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겠지. 절망적 슬픔. 일단 얘네랑 이제 그 같이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엊그제 님 여인 내 아니야 내 마음이야 얻다가 가을하리요 밑줄 얻다가 가을하리요. 가을하다가 뭐였죠? 아 뭘까? 얻다 뭐해? 야 그걸 얻다가 비교하답니다. 가을하다는 비교하답니다. 그래서 이 까투리의 마음과 이 도사공의 마음과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라고 하는 건 결국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에 비해서 내 마음은 별것도 아니지여서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훨씬 절박하다 혹은 뭐 절망적이다
그냥 정층적으로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인과 이별한 내 마음이 훨씬 힘들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비교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사설시조의 이제 형식적인 특징만 보자면 초장과 종장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길이가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중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쓸까요?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걸 뭐라고 했었냐면 장형화라고 했었어요. 장형화. 중장의 장형화. 중장의 길이가 길어진다. 근데 길이가 길어지는 게 내용이 많아서 뭔가 어떤 그 뭐 정서를 많이 표현하려고 길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대꾸 열거를 통해서 이 길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중장의 장형화에서는 또 뭐가 나올 수 있냐? 결국 대꾸와 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너도 읽고 나도 읽고 넘쳐도 그거 이거 이렇게 하는 해학적 리듬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해학적 리듬감. 혹은 뭐 해학적인 호흡도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천히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그런 호흡으로는 읽을 수가 없잖아. 이 중장이. 그래서 해학적 리듬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학적인 그런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설시조의 특징이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첫 번째 수에서 봤었던 기녀시조랑 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연시조랑 연시조도 어쨌든지 간에 평시조입니다. 물론 뭐 여음구랑 후렴구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설시조랑 셋 다 공통점이 뭐죠?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공통점이 뭘까? 종장의 어디가? 그쵸. 사설시조도 평시조처럼 종장의 뭐가? 첫음보가 삼음절이죠. 요서나 종장, 첫음보, 삼음절. 종장의 첫음보가 삼음절이다. 평시조랑 똑같이.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몇 단 구성일까? 3단 구성이에요. 그치? 음보 유지됩니까? 사음보? 사음보 유지될까? 아니요. 이 작품의 초장 사음보로 읽힙니까? 뭐 읽어보자면 나무도 돌도 바희 없음 매해 매개 조친 가토리 양관데 3, 4조 그런 식으로 사음보로는 안 읽히잖아. 뭐 중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종장에서는 비교적 엊그제 님여인 대안이야 얻다가 가을하리요. 이렇게 이제 그나마 이제 유사하긴 하지 중장에서는. 근데 그냥 사설시조에서의 음보는 파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97조. 아우리야. 자, 화자는 인과 모한 자신의 심정을 이별한 자신의 심정을 마땅히 피할 만한 곳도 숨을 만한 곳도 없는 산에서 매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심정과 비교하여 드러내고 있다. 2번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장이죠.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와 닻을 읽고 돛대의 맨줄도 끊어지고 키도 빠진 상황에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죠?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한 사자성어가 여기서는 목숨이 위협적인 그런 명제경각의 상황이었고 여기서는 어떻게 뭐 돌아갈 수가 없어. 사면초가. 그렇지, 사면초가. 사면초가는 이제 사면에서 이 주변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그게 이제 사면초가입니다. 한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바가 없다. 뭐 설상가상도 되고요. 설상가상.
상황에 빠진 도사국의 마음과 자신의 심정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종장. 초장과 중장에서 각각 아무것도 없는 사내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이 도사국의 마음을 나타냈었는데, 종장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 제시한 그 어떤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요. 넘어가. 자, 다 했던 거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초장에서는 추상적 대상이 뭐를? 동짓달이에요. 동짓달. 시간을 베어낸다고 표현함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였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베어낸 시간을 따뜻한 이불 아래 넣어 보관해 두었다가 이미 오신 밤에 펼쳐서 임과 함께 보내는 밤을 더 길게 하고 싶다고 하여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밑에 볼게요. 자, 시적 상황. 동짓달 기나긴 밤은 어른님이 있다 없다? 없다. 밤이 길다.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어른님이 있다. 밤이 짧다.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두었다가 이미 오신 날 밤에 늘리고 싶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과 화자의 위치. 공간적 배경은 어촌이죠. 어촌. 어촌이고, 그걸 오른쪽에다 써놔. 강가요. 강가. 자, 화자의 위치는 배를 타고 강 가운데로 나왔다.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렁이는 내 속 들락날락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식구. 우는 것이 벚구기관은 무슨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푸는 것이 버들숫가는 무슨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시각 이미지. 출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오시겠지, 데스크 쌤이. 그때 이제 까먹은 척하면서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괜찮겠지? 자, 리더십 캠프가 아닌데 안 온 사람이 있나? 잠깐, 석주, 창현이, 경원이, 경원이 나. 그리고 저 뒤에 앉아 있던 두 분이 뭐지? 세민이랑 이성민이랑. 지금 다 사원. 오늘. 아, 맞구나. 맞네. 자, 밑에 보겠습니다. 화자의 시선이 이동했었는데요. 부사 시선은 배에서 어촌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원경에서 근경. 원경에서 근경이죠. 네, 원경에서 근경이죠. 네. 왜냐하면 중장에서 어촌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달락했었고,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이제 그 고기들을 봤으니까,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밑에 내 안과 비교하고 위에 열거하고 있는 대상은 뭐 가토리안, 도사공안 정도. 가토리안과 도사공안. 밑에 주제를 생각해보고. 이 표현 방법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냐? 자, 주제는 임과 모한, 이별한 화자의 절박. 그렇지, 절박한 마음. 표현 방법은 비교와 열거였죠? 위에 그 문제에도 있는 것처럼 비교와 열거의 표현 방법이 주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 바는 열거법을 사용하여 까투리와 도사공의 절박한 사정을 드러내고, 목숨이 경각에 처한, 이게 명제 경각이었죠? 까투리와 도사공의 상황을 화자의 이별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임과 이별한 화자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밑줄. 임과 이별한 화자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넘어가. 자, 동짓달 기나긴 밤부터 이제 아래로 쭉 볼게요. 작가 신문 뭐죠? 기념. 오른쪽으로 그냥 갑시다. 자, 작품의 소재는 이미 뭐하거나
이미 뭐한 시간이나 임과 뭐한 시간이니까 이미 부재하거나 임과 함께 하는 시간이다. 표현상 특징은 어떤 시간을?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네. 자, 어부사시사 작가 신부는 윤선도 4대부. 자, 작품의 소재는 강호자연. 자연. 자, 어떤 이미지를 부각했죠? 감각. 그 어쨌든 역동적이고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다 감각적 이미지지. 그래 특이하게 뭐가 사용됐어? 시조인데도 불구하고 후렴구와 여음구, 여음구가 사용된다. 후렴구는 그냥 여음구의 일종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여음구 왜 사용했을까요? 어떤 의의가 있을까? 후렴구와 여음구를 사용한 그 효과랄까? 의의가 뭐가 있을까요? 한가로운 분위기? 더 리듬적인. 아, 더 리듬적인 것도 맞지만 그 문학사적인 의의를 봤을 때 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을까? 고려가요. 고려가요의 전통 계승 써주세요. 고려가요의 전통 계승. 고려가요 전통 계승. 이제 물론 뭐 리듬감 형성하는 것도 맞고 다 맞지만은 고려가요의 형식적 전통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무도 돌도 바히 없으는 작가의 신분을 뭐로 추정할 수 있지? 평민. 자, 소재는 임과의 이별. 표현상의 특징은 중장에 열거 대꾸 쓰여서 중장에 해약. 그 해학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중장이 모대에서 장형화. 장형화. 중장의 장형화. 중장의 장형화.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별이라 엊그제 님 여인 대하니야 얻다가 가을하리요. 이 둘 다 이제 그 종장인데 그 평시조와 사슴시조 모두 종장은 어떻다고? 운율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해? 둘 다. 첫 음보가 아, 운율. 사음보. 사음보의 운율. 그래서 그 체크해 두세요.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별이라 이렇게 네 개. 밑에는 엊그제 님 여인 내 아니야. 얻다가 가을하리요 이렇게. 그래서 사음보고요.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이고. 요거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음보는 반드시 일단 길이가 어때? 두 번째 음보가 길어요. 길죠. 그걸 뭐라고 하냐? 과음보라 그래. 과음보. 음보를 초과한다. 왜냐 일반적으로 한 음보는 몇 글자 아니면 몇 글자여야 되는데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 위에서는 7글자고 밑에서도 6글자고 아 7글자고 이제 그래서 과음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5번 볼게요. 아래 활동을 시조갈래와 한시갈래를 비교해보자. 자, 일단 허균이니까 무슨 시대지?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한시를 썼다고 사람들이. 정약용도 썼잖아. 그치? 보겠습니다. 자, 이 한시는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사원절구요. 왜? 원절. 아 5원절구요. 네, 사원 아니고 5원절구죠. 5원절구 써두세요. 5원절구. 왜냐? 한 줄이 몇 글자? 5글자고 총 몇 줄? 4줄이고. 그리고 절구는 시상전개가 어떻게 됐지? 기승전. 그렇죠. 기승전결이죠. 그래서 왼쪽에다 써놔. 기승전결 이렇게. 기구, 승구, 절구, 일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목에다 써두세요. 허균의 요양에 달해서 요양이 어디냐면 요동이야. 요동. 요동 어디 있는 건데? 중국 청나라에 있었던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이국의 보름달. 보름달 동그라미. 이국의 보름달. 얘 지금 요양에 있으니까. 깊은 가을 나그네는 요양 땅에 있네. 밑줄. 깊은 가을 나그네. 누군데? 자기요. 화자. 화자 자신. 서자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양 땅에 있네. 요양 땅이 이제 이국이고. 남쪽 길 내 고향 조그만 누각. 밑줄. 내 고향 조그만 누각. 이게 뭘까? 뭐 하는 대상이야? 그리워. 그리움의 대상. 그리움의 대상. 돌아갈 꿈은 아득하고 아득하네. 밑줄. 아득하고 아득하네. 반복됩니다. 귀 몽정 초초. 그래서 초초라고 아득하고 아득하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왜 기승전결이냐면 기승까지는 어디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타고. 타국, 타향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전에서 이제 고향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입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아득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자, 밑에 볼게요. 시적 상황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요거 안 썼다. 그 기구에 1부에 이국의 보름달 우리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어떤 역할 할까? 고향과 공유하는 대상. 이니까 향토자. 뭐라고? 병원아? 네? 뭐라고? 근데 개소리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짜장면. 왜 그러지? 아, 뭘까요? 고향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럼 그걸 보면 고향이 떠오르잖아. 객관적. 아, 객관적 상감을 아니 씁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매개체죠. 보름달. 고향에 대한 그리움 환기하는 매개체. 그러니까 객관적 상감을 또 맞겠죠. 총매니까. 그걸 보고 그리움을 느꼈으니까. 어쨌든 요거 때문에 이제 그리움이 환기됐으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인 요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고 정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겠죠. 그리워한다. 밑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서정문학을 대표하는 관례는 시조와 한시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조가 노래로 불리다가 조선 후기에 국문 기록으로 정착한 우리말 노래인 반면 밑줄칠까? 노래로 불리다가 조선 후기에 국문 기록으로 정착. 이거 내가 설명을 한때 해줬을려나 모르겠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청구영언이라는 책이야. 아, 다음 페이지에 있다. 다음 페이지로 볼까요? 200페이지에 200페이지. 시조갈래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활발히 향유되던 우리말 노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조는 노래로 전해지다가 조선 후기 청구영언, 해동가요와 같은 시조집을 통해 기록으로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시조라고 하는 게 그 시절 가조. 시절 가조를 내가 어디서 얘기했지? 아무튼 다시 넘어오세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노래로만 불렸던 걸 이 김천택, 청구영언을 쓴 게 이제 김천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 그냥 노래로만 구전하다가는 후대에 전할 수 없겠다. 그리고 다양한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이걸 못 부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걸 다 기록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청구영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말 노래인 반면 한시는 처음부터 한자로 창작된 기록문학이었다. 표기 방식 이외에도 시조와 한시는 시상 전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볼게요. 자, 요양의 달의 시상 전개 방식. 기승전결의 몇 단 구성? 4단 구성이고 몇 번째 부분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까? 세 번째 부분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 근데 얘도 몇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 시상의 전환이 왜 일어나는데 종장에서? 왜 이미 오잖아요. 그래서 시상 전환으로 보는 거죠. 그치? 이렇게. 그래서 차이점은 한시는 4단 구성이고 시조는 3단 구성인 거. 그리고 한시는 한자로 기록된 기록문학이지만 시조는 구전되다가 우리말로 기록된 노래고. 근데 공통점은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구성 단계에서 시상 전환되고. 넘어가. 내가 근데 니네 수업할 때 트럼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수업에서도 트럼 해버렸습니다. 당황하더라고. 장충고 3학년. 그 남자만 있지 않나요? 여자가 몇 명 있어. 그래서 더 뭐랄까 더 불쌍했어요. 차라리 여자애들이 많으면 그냥 막 지들끼리 이제 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냥 무토름해도 그냥 깔깔깔깔 하거든.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많고 여자애들이 조금 있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되게 막 소심해. 근데 트름을 꼭 해버리면 지들끼리 너무 안절부절 못해.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왜? 홍결 좀 보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